MBN 박재인 전무입니다. 터키 통화 가치 급락, 터키의 금융 쇼크로 인한 글로벌 금융 시장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흥국 펀드에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자불안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해외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쪽으로 관심을 또 돌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 채권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하나은행의 고재필 PB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터키 국채가 최근에 한 50% 이상 급락을 하니까 사실 이제 신흥국 국채 쪽으로 여러 가지 투자한 뭐 펀드라든지 투자한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고 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지 팔아야 되는 건지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보통 해외 채권에 투자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짚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해외 채권형 펀드에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해외 채권형 펀드에 가입을 하시면 펀드 회사에 돈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받은 펀드 회사에서는 한 개 국가나 한 개 채권에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분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흥국 쇼크에서도 한 채권에 대해서 투자를 한 수익률보다는 굉장히 조금 하락폭이 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계속적으로 해외 비과세 채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매력도를 느끼면서 브라질 국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신흥국 채권, 러시아 채권, 뭐 터키 채권 이런 거에 직접적인 그 투자를 하신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께서 이제 최근에 터키 사태로 인해서 터키가 금리가 급등을 하고 환율 가치가 굉장히 하락을 하면서 양쪽에서 전부 다 손실을 보시는 그런 지금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흥국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나 글로벌 선진국 채권보다 금리에 이자를 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금리가 굉장히 컸고 그다음에 그 금리에서 받는 이자에 대해서 조세 협약에 따라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터키 사태 이후에 뭐 브라질 국채, 뭐 다른 여타 신흥국들이 많이 조금 타격을 받기는 했지만 지난번 바로 전에 그 달러 강세 때보다는 환율이 그래도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하락폭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흥국 국채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에 와서 채권을 환매를 하시기보다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금리가 굉장히 높게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도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면 이자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자를 받아서 환율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원화로 환전을 해서 이자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자를 지급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자를 받은 것을 현지 통화로 해당 채권을 재매수하셔서 복리효과를 극대화하시는 부분이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그래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해외 뭐 채권 펀드라든지 상품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할 수 있나요? 보통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금리가 오르게 되면 채권에 투자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채권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금리가 오르게 되면 내가 만기 때까지 보유를 하게 되면 그 매입 시점에 그 이자가 만기에 확정이 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중간에 채권 금리가 올라버리면 저의 재투자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에서 평가 손이 발생을 합니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기에서는 보통 채권 투자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해외 채권에 대해서 약간 관심들을 많이 가지세요. 자산가분들이요. 이 자산가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채권은 보통 해외 채권이기 때문에 달러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화를 가지고 달러로 환전을 해서 달러를 사시는 분보다는 달러의 캐시플로우가 나오시는 분들이나 기본적으로 달러를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이 금리가 일정 수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금리면
투자할 만하다. 만기까지 보유를 해도 이 커버할 수 정도에서 있다. 이 정도에서는 중간에 금리 변동에 대해서는 감수하고 만기 때 수익률을 확정을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해외 채권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계십니다. 다만 좀 전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신흥국 국채라든가 이런 리스크, 그러니까 신용 리스크가 있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채권보다는 안정적으로 그 신용 등급이 나오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금융기관 그 신종자본증권 상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흔히 전무님 이거 많이들 들어보셨던 단어인 것 같아요. 신종자본증권 이렇게 하시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후순위채라고 들어보셨나요? 후순위채. 네. 후순위채는 보통 어떤 기업이 채권을 발행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을 하고 만기에 만기 지급을 하는 채권은 선순위 채권이라고 합니다. 선순위 채권 뒤에 있는 게 후순위 채권이고요. 근데 지금 한 4년 전부터는 후순위 채권이라는 용어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우리 국내 이제 발행이 거의 안 되고 있죠. 그거는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이 바뀌어서 금융기관들이 후순위채를 예전에는 발행을 했으면 자본으로 인정을 받았었는데요. 약 한 4년 전인가 그 국제 회계 기준이 바뀌어서 신종 자본증권으로 발행을 해야지만 그 자본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발행했었던 후순위채가 만기가 되면서 전부 다 신종 발행증권으로 그 채권들이 이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신종 발행증권은 기존의 후순위채랑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발행하는 건 영구채입니다. 만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 발행한 기업이, 발행한 금융기관이 몇 년 뒤에 그 채권에 대해서 되사줄 수 있는 콜옵션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그 콜옵션을 행사를 해야지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해외 금융기관이나 국내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콜옵션 조항이 있는 만기 때 발행회사가 콜옵션을 전부 다 행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옵션 행사하는 기간을 대부분 만기다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하고요. 이 신종자본증권, 해외의 신종자본증권이라고 하면 크게 해외 금융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이 예를 들면 뭐 어떤 금융사들이 발행? 골드만삭스도 있어요. JP 모간도 있을 거고요. 유럽계 UBS도 있을 거고요. 유럽계 보험사인 악사 손해보험이라든지 프루덴셜이라든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발행한 그 신종자본증권이 있습니다. 저희 하나은행이 발행한 그 달러 표시 신종자본증권도 있고요. 우리은행이 발행한 것도 있고요. 신한은행이 발행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보험사가 중에 발행한 한화생명이 발행한 KP물도 있고요. 그래서 통칭으로 해외 달러 채권이지만 국내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KP물이라고 부릅니다. 코리아 페이퍼죠. 해서 국내 자산가분들이나 국내에서 채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같으신 경우에는 원화로 예를 들어 한국의 금융기관이 한국 시장에서 원화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보다 달러로 발행한 것이 금리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달러 베이스의 그 채권들에 관심들이 많으시고요. 최근에 그러면 이율이 한 얼마나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만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약 한 3, 4개월 전까지는 그렇게 금리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 신종자본들 그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들도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면서 금리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같은 경우도 만기가 약 3년인데도 불구하고 5% 정도, 5% 약간 상회하게 금리가 나오고요. 보험사가 발행한 만기 4년짜리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약 6% 정도까지도. 그럼 뭐 회사가 금융기관이 문 닫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런 상품을 투자할 메리트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신종자본증권은 투자를 해보셨던 분들이 많이 찾으시고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영구채이지만
콜옵션이 발행사가 콜옵션 행사 날에 행사를 여러 번 해보셨던 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고요. 예전에는 코리아 페이퍼라고 해서 한국계 금융기관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이 관심이 많았다라고 보면 최근에는 해외 금융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까지도 관심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어디 가서 사는 거예요? 네, 보통 증권사나 대형 금융기관, 은행 쪽에 가시면 상품 안내를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점 같은 데 가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일반 지점 가셔도. 지점 가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뭐 투자 리스크나 위험 같은 건 없어요? 네네. 이제 다 좋은 쪽 뭐 6%라면 내라도 그거 맡기는 게 낫죠.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훨씬 높은데. 이 기본적으로 해외 채권에 투자를 할 때는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이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첫 번째가 발행회사가 부도가 날 수 있느냐의 리스크. 네. 그러면 해외 금융기관이나 국내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뭐 부도는 안 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콜옵션까지 약 3년 3개월이나 뭐 4년이 남았는데 이때 콜옵션을 행사를 했었는지 여태까지 발행했던 거 그 부분을 첫 번째 그 리스크에 같이 콜옵션 넣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간에 금리가 변동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만기까지 내가 보유를 해야 돼요. 보유를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환율 변동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달러를 가지고 달러로 투자를 하셨던 분은 환율 리스크가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원화를 가지시고 내가 환전을 해서 달러로 투자를 하시면 나중에 달러로 돈을 받아서 다시 원화로 환전을 하실 때 이 환율 리스크에 오픈이 되시기 때문에 환 리스크에 대해서 감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환율 변동에 대해서 내가 리스크를 해지하지 그래서 금융기관에 환 변동 리스크에 대해서 해지해 주세요라고 하면 지금 비용이 발생합니다. $1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마이너스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될 게 약 1.3% 정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리스크는 이제 오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건 최근에 이제 달러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증가를 해서 그 자산가분들 같으신 경우에는 금융자산의 일부분이 달러 자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이나 이런 분들도 최근에 뭐 금융시장의 변동이 안 좋으면 달러 가치가 $1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 같으신 경우에는 달러로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근데 뭐 해외 증권 지금 이야기 드는 거 조금 어렵네요. 일반인들이 투자하기에는 가서 뭐 직접 좀 자문도 받고 우리 뭐 고부장 같은 만나가지고 이야기 듣고 하지 뭐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강남 자산가들 PB 센터에서는 요즘 뭐 재테크 환경이 굉장히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금리도 많이 오르고 여러 상황이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해외 채권에 대해서만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해외 채권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증가하셔서요.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 딱 올라와 버리니까 이 만기에 이 정도의 그 신종자본증권이면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많이들 자금 집행을 하시고요. 조금 틀려진 부분은 최근처럼 국내외 금융시장들이 변동성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유동성으로 보유하시고 계시던 분들이 자금 집행에 좀 낮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고. 그런데 이게 자금 집행에 나선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투자를 시작하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이제 그 유동성을 소진을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 하락폭이 심하지 않다라고 느끼셨는지 아니면 이 변동성에 대해서 조금 너무나도 생각 못하는 이슈들이 자꾸만 나오다 보니까 약간
아직도 유동성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그러다 보니까 주식형 상품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가지시기보다는 좀 전에 그 말씀드렸던 확정금리형 상품에 대해서 관심도가 조금 먼저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야 될 시기고 지금 관망해야 될 시기다 쉽게 그런 이야기네요. 아까 그 신흥국채에 대해서는 뭐 성급하게 매도할 게 아니라 좀 기다리면서 때를 보니 다 펀드를 투자했을 때구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해외 채권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재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